결혼정보회사들 많이 이용하시죠. 부모님들이 한 60% 이상 문의 주시고 평균이요. 미국은 한 80%, 한국은 한 50%, 60%가 돼서 한 평균 한 6, 70% 이상은 한국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에 결혼정보회사가 사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정보회사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잖아요. 자녀의 혼사, 결혼에 이르는 길. 어떤 분은 잘 만남에 잘 이루고요. 결혼에 잘 이루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결혼정보회사에 굉장한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어머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 결혼정보회사들이 잘못한 결과들인데요. 그래서 그런 좀 이해를 하시고 가입을 하신다면 어머님들,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자녀의 결혼을 잘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머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참 세련된 목소리에 좀 지적인 부모님이신데요. 따님이 89년생이에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요. 어머님은 한국에 최고 학부를 나온 한국의 엘리트 집안의 이제 그런 부모님이신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큰 따님도 한 분 있는데 86년생인데, 큰 따님은 한국의 결혼정보회사를 한번 이용했는데 좀 불신이 있으세요. 이용 이제 서비스나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둘째 따님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저의 영상을 보고 좀 호감을 느끼신 듯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어떤 답들을 듣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 답을 차마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이 부모님께서 결혼정보회사를 잘 이용하느냐 마느냐거든요. 그 선우 같은 회사 정도면 웬만한 남녀들은 다 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자녀, 아니 싱글 당사자의 자녀의 프로필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일단 가입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안에 배우자를 만남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입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없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프로필을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판단해서 접수를 받는다 함은 소개가 된다. 앞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소개를 잘 해드리겠다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제가 한 30년 이상을 가지고 그래도 당당하게 사는 이유는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양심이라든가 신념에 어긋나는 결혼정보회사 운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개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접수를 안 받았고요. 옛날에 20년 전에는 정말 굉장했었죠. 남성 회원 대 여성 회원이 한 3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회사들은 그 회원을 다 받은 다음에 소개 횟수 맞추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30%만 가입받았습니다. 70%를 가입 대기를 시킨 거죠. 조그만 회사가 돈으로 치면 수백억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가 받지 않았던 고객들을 이제 다른 회사들이 받아서 회사가 성장하는 사실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신념을 가지고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머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답은 내가 원하는 자녀의 배우자가 있느냐. 그래서 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또 좋은 사람을 소개하겠다라는 확신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고객을 현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가입을 받고 나서 가입 후에 후회되는, 가입 후에 그 상담 매니저의 이야기를 믿고 가입을 했는데 가입 후에 안 되고 상황과 틀린, 그래서 오늘날 한국 결혼정보회사가 불신으로 이어진 이유죠.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또 고객이 가입을 못 받으니까. 저희 선우는 그래도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손해보는 지점입니다. 그 가입할 때 매니저한테 얼마든지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믿고 안심하고 가입을 할 텐데, 그런데 안 하니까 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전화해서 그런 공약, 약속들을 하는 그런 회사에 가입을 하시고 회비도 몇 배 더 내고 같은 사람을 소개받는데요. 나중에 후회하시고 선우를 가입하는 게 아니고 결혼정보회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거든요. 왜 가입 전에 이런 사람을 설명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모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일종의 좋은 조건의 여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성 여성들도 가입한 다음에 이제 승낙을 받아야 소개가 되는데 승낙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이런 사람이 있다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허영심 아니면 기대만 부풀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저의 확실한 거지만 이 모든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그 결혼정보회사 장점일 수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이제 그 이런 성취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있는 그 이제 개인의 정보를 중심으로 이제 받는 상대가 소개됩니다. 여성이 서울대 나왔다. 회비를 10만 원 내도 그에 준하는 학력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100만 원 내도 마찬가지고 1000만 원 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소개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여기서 이제 결혼정보에 좋은 점은 이제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찾아서 매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실제 그 당사자가 결혼에 이를 수 있는 상대를 추천하는 게 결혼정보회사의 이제 장점인데 이게 오늘날 너무나 잘못돼 가지고 가입 전에 그냥 어떤 프로필 정보까지만 파악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판단해서 소개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상식적이니까 그냥 이런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소개를 해 주세요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가입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분의 이제 그 프로필을 파악을 해서 그분이 가능할 것 같으면 소개가 되는 거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면 좀 다른 사람 소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으로 어레인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입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상담을 남발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배우자 만남에 뭐 회원 숫자가 있다. 몇 명 있다. 몇 명 있다. 한 사람의 배우자를 만나는 데는 일정한 숫자 이상의 회원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남이 가능하지 않으면 접수를 안 받거든요. 근데 회원이 10,000명, 20,000명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께서 많이 있다, 많다 이런 이야기들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아무래도 그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요. 선호나 이런 정도 저희가 한국에서 30년, 미국에서 17년째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웬만한 사람은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풀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 풀이 아무리 많아도 가입하신 분의 조건이 안 되면은 그 굉장히 적어지는 거고 가입하신 분의 그 조건이 되면은 또 많아지고 왜냐하면 가입한 분의 상대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상대도 좋아해야 되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게 결혼정보회사인데 가입 전에 이렇게 저렇게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이제 하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가입 후에 성실하게 소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믿고 맡기는 겁니다. 결혼정보회사 신뢰를 가지고 믿는다는 건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증정성 있게 할 것인가 전문성은 당연히 있겠죠. 이런 전체적인 판단을 하고 자녀의 정보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받는 다음은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개한 다음에 저희가 그 상대를 소개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고 사진은 이런 인상입니다 했을 때 아니면 그때 패스하는 거거든요. 싫다. 당연히 그건 권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사람 나면 만나겠다 하니까 가입 후에 실제 소개되는 사람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면 되고 마음에 들면 만나는 과정이 1년 안에 있고 그 안에 10명 평균 만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일단 그 좋은 결혼정보회사를 선택하고 그 결혼정보회사에 그냥 따님의 아니면 아드님의 정보를 아니면 본인의 정보를 잘 설명해서 그 이제 매니저나 회사가 잘 판단해서 매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마디로 믿고 맡기는 게 그 결혼정보회사를 잘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어디 변호사 사무실 이용할 때도 변호사 사무실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그 나머지 그 변호사의 똑똑함, 현명함에 운명을 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의뢰하는 분이 이렇게 이런 법률에 이런 걸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모든 분야에 전문성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할 때는 이제 나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맡겨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이게 정말 전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국 결혼정보회사들이 좀 스타트 너무나 잘못 구조화되고 이미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그래서 아마 바꿀 수 없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가입을 새로 받지 않으면 회사가 유지 안 될 테니까요. 가입을 받으려면 이제는 그 전에 했던 그 습관들이 있으니까 회원들에게 계속 이제 실제 결혼정보회사의 소개와는 맞지 않은 가입 후에 이제 진행되는 거랑 맞지 않은 그럴싸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어쨌든 맞지 않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시려면 이제 결혼정보회사가 대안입니다. 좀 만나서 잘 사세요. 저희도 잘 해야 되지만 고객도 이제 이용하는 법을 잘 이해하시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니저 서비스가 약간 비용이 증가되고 하는 게 아마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대신 해주기 때문이죠. 온라인 서비스는 본인들이 선택하니까 비용이 작은 거고요. 만날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우 같은 회사면 이미 풀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가입 전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렇다라고 하는 거는 물건, 상품을 파는 그 원사이드, 초이스하는 쪽에 그런 업종에선 가능하지만 서로가 상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분야, 그런 직업, 그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기보다도 옳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